국토안보부 셧다운 여파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보안 검색 대기줄이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등 항공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서부 지역에서 최소 18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미시간주에서는 4명이 숨졌습니다. LA 메가더파크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 봉사를 하던 한 여성이 금속 파이프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뉴욕시장 관저 앞 시위 현장에서 사제의 폭발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10대 용의자 2명을 기소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승하차 수수료 인상이 검토되면서 이용 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첫 소식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에 선출된 모스타바에 대해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완전한 복종을 선언했습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강한 저항으로 전황은 더 악화될 걸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모즈타바의 신성한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꼽히는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도 지지를 표했습니다. 공습으로 사살된 하메네이의 차남이 정권을 잡고 강경파들이 결집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하는 이란이 결사항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어떻게 전개될지 변수는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방어할 미사일의 재고량입니다. 이란은 전쟁 직후부터 주변국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에 나섰는데 한 대당 2만 달러 수준의 샤헤드 자폭 드론 같은 값싼 무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 발에 1,200만 달러가 넘는 사드나 400만 달러에 달하는 패트리어트 등 초고가의 미사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한 달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지만 미국은 6발에서 7발의 요격 미사일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일 전쟁 때와 같은 속도라면 4주에서 5주 만에 미국 전체 미사일 재고의 절반이 소진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이 4주에서 6주가량 지속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역시 이런 미사일 재고 계산에 기반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이 이 기간을 버텨 미군의 방어 미사일을 소모시켜 미군 기지가 무력화된다면 이란 공습을 위한 전폭기 출정이 어려워지고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궤적 분석에도 차질이 생겨 전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생산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4주에서 5주 동안 이란의 발사 능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전쟁이 이란이 원하는 대로 장기전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난 것 같다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실제로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뉴욕 증시도 반등했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이란과의 전쟁을 짧은 외출에 비유하면서 조기 종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연설에서 있었던 말인데요. 이란과의 전쟁이 단기적인 외출이 될 것이다. 이번 작전이 장기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틀 전에 항복을 했어야 했다면서도 아직 우리는 충분히 이기지 않았다면서 충구를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랐던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은 80달러대로 내려졌고 다우지수 역시 9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 이란의 테러 지도자들이 이미 제거됐거나 곧 제거될 것이라는 날선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 누가 수장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후계자 모즈타바에 대해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모즈타바 체제를 즉각 인정하면서 이란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란에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란이 자국 헌법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경파 새 지도자를 선출한 이란이 미사일 전력을 앞세워 반격을 강화하면서 전황이 더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쟁의 양상 역시 에너지, 군사시설을 넘어 물과 같은 생활 인프라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새 최고 지도자의 충성을 맹세하며 중동과 인근 지역에 대한 첫 미사일 공격에 나선 이란. 미사일 발사의 위력과 빈도를 늘리고 사거리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저항해축 세력들도 잇따라 이란 새 지도자의 충성을 맹세한 상황. 이란을 중심으로 전의를 다지면서 중동과 주변 지역 전체로 확전을 유도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드론 공격과 동지 중의 키프로스에 대한 미사일 발사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키프로스 공격은 유럽에 대한 공격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튀르키예는 북키프로스에 F-16 6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란에서 쏜 미사일을 또 격추했다면서 용납 안 되는 잘못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수도 테헤란 석유 저장소 타격에 이어 식수 조달을 위한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까지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헤즈볼라를 겨냥해 참전 이후 레바논에서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중재를 호소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신음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상군 투입을 통한 전면전 등 확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 보안 검색 대기줄이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등 항공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부분 셧다운 여파로 TSA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항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봄방학 여행객까지 몰리면서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국제공항. 공항 보안 검색대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It started deep inside the garage that's right there, and it circles around 7 times before you even get to this part. So it's moving, but it's a long line.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I'm sure. 국토안보부의 부분 셧다운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산하기관인 연방교통안전청, TSA의 공항 보안 검색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봄방학 기간까지 겹쳐 미전역 공항에 이용객들이 크게 몰리면서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항공편 180여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고, 휴스턴 호비 공항의 경우 보안 검색 예상 대기 시간이 한때 3시간을 넘어섰습니다. I've been here several times and never once seen this to this level. 지난 14일 이민 단속 정책 개혁을 놓고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국토안보부는 부분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줄곧 난항을 겪으면서 TSA 일부 직원들은 휴직에 들어갔고, 현재 직원 급여는 약 30%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5만여 명의 직원들이 무급근무 위기에 놓였고,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이번 주말부터 급여 지급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Cybersecurity that's watching all this stuff. I mean, I think it seems like 65% of them are furloughed now. People are, TSA, so when you fly now, what you know is your TSA agent might be behind on their mortgage, might be able to not pay for food for their kids, might have to be taking a second job, things like that. Do you think that's helpful?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전격 교체를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SA는 부분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항공편 출발 최소 4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5일부터 주말까지 미시건과 오클라호마주 등 중서부 지역에서 최소 18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미시건주 유니언시티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시속 160마일에 달하는 3등급 토네이도였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가 순식간에 미시건주 유니언시티를 덮치면서 건물 수십 채가 붕괴됐고 미시건주에서만 4명이 숨졌습니다. We had about 6 to 8 windows, possibly 10 that went out. Our garage was pretty much totaled.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이틀 연속 토네이도가 발생해 옥멀치 카운티 약 4마일 구간이 초토화됐습니다. 특히 쓰러진 나무들로 전선이 끊겨 1,600여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보고됐으며 이 지역에서도 주민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토네이도는 미시건주에서 4년 만에 발생한 3등급 토네이도로 그랜첸 휘트먼 미시건 주지사는 피해 규모 조사와 복구 작업을 위해 비상대응센터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와 마약 문제로 악명 높은 LA 메가더 파크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펀드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메가더 파크에서 무료 음식 배급을 하던 에바 우즈가 갑작스럽게 금속 파이프로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우즈의 뒤로 다가와 금속 파이프로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건으로 우즈는 턱이 부러지고 치아 6개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즈는 메가더 프로젝트라는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하며 팬데믹 이후 매주 약 700개의 식사와 생필품을 노숙자들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고펀드미에서는 우즈의 의료비와 치료비를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이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약 3만 9천 달러가 모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며 용의자의 신원이나 체포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시장 관저 앞에서 사제 폭발물을 던진 10대 용의자 2명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7일 오후 12시 30분쯤 맨하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뉴욕 시장 관저 앞에서 열린 반이슬람 시위와 맞불 시위 현장에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18살 에미르 발라트가 시위대를 향해 불이 붙은 사제 폭발물을 던졌지만 횡단보도 바리케이트에 부딪히면서 불이 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라트는 19살 이브라힘 니크 카요미에게서 두 번째 폭발물을 전달받아 다시 던지려 했지만 폭발물을 떨어뜨리면서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The defendants were inspired by ISIS to carry out their attack. There should be no confusion about what ISIS constitutes. It is a designated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deadly terrorist attacks across the globe and has taken credit for mass casualty attacks in Europe, the Middle East, and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목격자들은 두 용의자가 폭발물을 던지기 직전 페르시아어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폭발물을 던진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투입돼 현장을 통제했고 이들이 사용한 장치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제 폭발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용의자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 선전물을 시청하고 충성 맹세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발라트는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보다 더 큰 테러를 감행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국은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시 승하차 수수료 인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LA 공항위원회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공항 접근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일 회의를 통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과될 경우 기본 공항 접근 수수료는 약 $6로 인상되고 향후 공항 터미널 앞에서 직접 픽업할 경우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승객은 약 $10 수준의 공항 관련 요금을 부담하지만 새 구조가 적용되면 왕복 기준 약 $24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공항 측은 극심한 공항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버 측은 픽업 수수료가 $12로 인상될 경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자 미국 주요 공항 평균인 $4.24의 약 3배로 LAX가 다른 공항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 마라톤에서 선두를 달리던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코스를 잘못 들어서는 실수로 우승을 놓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어제 열린 LA 마라톤에서 케냐 출신 선수 마이클 키마니 카마우가 결승선 약 수백 미터를 남기고 갈림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속도를 잃은 사이 뒤따르던 미국 선수 네이선 마틴이 막판 스퍼트를 내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마틴은 약 2시간 11분대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단 0.01초 차이로 우승했고 이번 대회는 LA 마라톤 역사상 가장 접전의 결승 중의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LA 마라톤에는 2만 6천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출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숙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신규 호스트 모집에 나섰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월드컵 개최 도시 주민들이 처음으로 집을 등록해 숙박을 제공할 경우 최대 $7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월드컵 개최 16개 도시에서 시행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 첫 예약을 완료하고 7월 31일까지 투숙이 끝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월드컵 기간 동안 숙박 검색이 전년 대비 약 80% 증가하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더 많은 숙박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월드컵 기간에 집을 임대할 경우 호스트가 평균 약 $3,0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샌디에고의 한 스시 식당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디에고 경찰국은 어제 오후 5시 17분쯤 리틀 사카나 올 유캐닛 스시 식당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차량이 식당 입구를 향해 그대로 돌진하며 입구 앞에서 통화를 하던 사람을 들이받는 아찔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충격으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 한 명도 의자에서 넘어지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 있던 몇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 측은 차량 운전자가 단골 손님인 70대 남성으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건물로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유럽 곳곳에서 미국 대사관과 유대교 회당을 겨냥한 폭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유럽 당국은 이번 사건들이 중동 사태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벨기에 리에주에 있는 한 유대교 회당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새벽 회당 정문 쪽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건물은 물론 길 건너편 유리창까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이번 사건을 유대인 증오 범죄로 보고 대테러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하루 전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사대 폭발물이 터져 출입문 유리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폭발 직후엔 대사관 구글 지도 페이지에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메시지까지 함께 게시돼 이번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동 사태 보복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얀색 대문에 선명하게 총탄 자국이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즈 인근에서 35살 여성이 세계적 탑스타 리에나의 집을 향해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최소 10발을 발사했고 총탄 한 발은 집 외벽을 관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집안에는 리에나와 남편, 생후 6개월 된 막내딸 등 3자녀가 모두 머물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를 약 13km 떨어진 쇼핑센터에서 체포해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8일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매 조직 선박으로 의심되는 배를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동태평양 마약 밀매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는데 마약 운반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미군은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선박에 타고 있던 남성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해역에서 마약 운반선을 겨냥한 서던 스피어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45차례 작전을 펼쳐 최소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6% 가까이 떨어졌고 일본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하루 동안 333포인트, 6%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주요 걸프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면서 국제 유가는 3년 반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한때 11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7% 넘게 급락하더니 5.2% 하락 마감하며 역대 세 번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4.4%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의 충격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시아의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전해진 겁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중동산 원유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의 어떤 그 피해 자체가 가장 클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아시아라는 측면.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말하며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고 증시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풀릴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할지에 좀 시장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9원 급등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에 근접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국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 제조는 물론이고 항공과 수출업계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직접적으로 기름을 쓰지 않는 업종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온 나프타를 분해해 플라스틱과 비닐 원료를 만들어 공급하는 나프타 분해 설비 NCC. 그런데 나프타 절반을 수입하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원재료인 나프타 공급이 끊겼습니다. 결국 석유화학업계에서 처음으로 여첫 NCC가 고객사에 공급 불가 압력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제품을 공급 못할 때 책임을 면제받도록 미리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통보한 겁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산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업계는 어디든 비상입니다. 항공사는 전체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미 국제시장 항공유 값은 2.5배 뛰었습니다. 연간 3,050만 배럴 항공유를 쓰는 대한항공은 유류비 부담만 수조 원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고객 유류 할증료까지 올라 고객이 줄면 실적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길목이 막히면서 이어지는 연쇄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이 줄고 사고에 대비할 보험료는 급등하면서 중동 지역 운임 비용은 72%나 급등했습니다. 자동차 등 중동 수출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의 필수인 헬륨과 브롬을 카타르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고 있어 호황인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기름값이 올라 전기요금까지 덩달아 오르면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미 7차례에 걸쳐 약 7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넘기자 공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검거 후 한 달 만에 검찰이 공개한 겁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20살 김소영,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입니다. 검찰이 머그샷 사진 석 장과 나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게시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가 충분하며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쇄성 살인이잖아요. 최소한 2명이 죽었고.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소영은 피해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약물 위험성을 챗GPT에 물어보고 약물량을 늘려가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김소영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급 음식점과 호텔 방문 등 개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범행도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추가 피해 2건을 수사 중이라며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송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피해자는 5명으로 늘어납니다. 검찰은 김소영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한테 2026년도에 아주 중요한, 많은 분들은 교통사고 날 때 곧바로 먼저 생각하는 거는 근데 이 차에 진짜로 데미지가 약하니까 이 교통사고는 내가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변호사 선임 안 하는 분들, 여러분 내 잘못 아닙니다. 내 차에 피해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100%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잘못이 아니시라고 해도 내 보험회사서부터 아주 간단한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서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나는 커버리지가 없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중요하게 내 보험회사는 내 보험회사니까 커버리지를 당연히 줘야 되는 상황으로 시작을 해도 리코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면서 기록을 봐서 정말 나한테 커버리지를 안 줄 수도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안 줍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잘못 아니다, 내 차는 피해를 받습니다, 나는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아무 손해를 볼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하셔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받으시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이 선생님들한테 컴펜세이션을 주는 future damage, 앞으로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미래를 앞서서 훗날에 받아야 될 치료에 나오는 보상금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에 있는 보험입니다. 내 잘못이 아닐 때는 내가 내 보험을 쓰든지 상대방 보험을 쓰든지 내 보험료는 안 올라가고 내 보험회사에서는 내 보험을 이제 우리 사용하지 마세요 하는 연락 전혀 없습니다. 좋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쓰는 퍼스널 변호사, 나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나를 대표해주고 나의 인트레스트를 보호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호해주는 법이 있지만 그 보호해주는 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하셔서 받을 수 있는 법이 허락하는 보상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는 왜 교통사고 나면은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해야 되는 중요함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3월 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